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자, 반복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포문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출제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이죠. 네, 포문, 반복문입니다. 얘도 한 개 이상의 문장을 몇 번이고 실행하는 프로그램 구조고 포룹이라고도 합니다. 룹이 반복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포문에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좀 이해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초기값, 처음값을 말합니다. 처음값, 조건, 질문이죠. 질문, 증가도 될 수 있고 감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값을 말합니다. 네, 실행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초기값을 주고 조건이 참인 동안은 밑에를 실행하게 되고요. 실행한 다음엔 다시 증가를 하고요. 다시 질문을 하고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일단 1번을 수행하고요. 2번 얘를 하고요. 조건이 참이면 얘를 수행하고요. 거짓이면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3번 실행한 다음에 다시 증가를 하고요. 다시 여기서 조건을 확인하고요. 조건이 참이면 또 실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했습니다. 네, 다음요. 자, 작동 순서가 바로 그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자, 처음에 이제 i에 있는 값이 i에 0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0이 2보다 작니? 당연히 참입니다. 참이니까 실행을 합니다. hello, 실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로 갑니다. 2차 반복이 되겠죠? i가 이제 여기서 0이었던 게 1이 됩니다. 1 되고요. 0에서 1로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1이 2보다 작니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참입니다. 참이라서 밑에 hello 한 번 더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1로 가는 거죠. 3차 반복에 가서 다시 증가됩니다. 증가되면 얘가 2가 됩니다. 2가 2보다 작니라고 물었습니다. 안 작죠? 안 작으니까 거짓말되면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요. 자, 포문 예제입니다. 1부터 10까지 반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반복이 되면서 얘는 현재 i는 1이다. 그 다음 현재 i는 2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i라는 이 값이 처음에 초기 값이 1입니다. 1이고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조건이라고 쓸까요? 조건이라고 쓰고요. i가 1이 10보다 작거나 같니? 참입니다. 참이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현재 i는 1이다. 2다. 점 여기 출력을 하게 되겠죠? 된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순간 i는 여길 만나게 되는 거죠. 2가 됩니다. 자,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2가 10 이하니?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당연히 참이죠. 참이니까 현재 i는 2이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뭐 끝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을 좀 보죠. 쭉 하다가 얘가 10이 된 상태입니다. 10이 된 상태에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서 10이 10 이하니?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현재 i는 10이다 라고 출력하고 줄바꿈 처리를 하게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가게 되면서 10일 때까지는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 올라가면서 얘가 11이 돼버립니다. 된 상태에서 11이 10 이하니?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아니니까 벗어나게 되면서 리턴 제로를 만납니다. 프로그램의 정상 종료를 말합니다. 네,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총 10줄이 인쇄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석하는 게 쉬워져야 됩니다. 네, 다음요. 자, 다음은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럼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1부터 계속 1씩 증가되는 얘네들이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알고 있죠. 자, 이 증가되는 값을 쓸어 담는 누적하는 그런 변수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가 있고 sum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sum에는 지금 0이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a가 1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이 조건을 만나게 되는 거죠. 1이 10보다 작거나 같니? 당연히 참입니다. 참이니까 누적하는 거죠. 원래 0이었는데 그 a 값을 누적하니까 1 됩니다. 얘가 2가 되고요. 참이니까 또 1 더하기 2가 되고요. 3이 되고요. 참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요.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한 다음에 얘가 11이 됩니다. 11은 10 이하니? 거짓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했던 거를 출력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뭐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while이나 doWhile에서도 했던 건데 문법이 약간 바뀐 것 뿐이에요. 명령문이. 네, 다음요.
자, 다음 예제입니다. 자, 임의의 숫자 3개를 입력받아서 합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3개만 입력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만 반복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게 되는 거죠. i가 1부터 시작해서 1이 3보다 작거나 같니 돌 거고요. 증가해서 2가 될 거고요. 돌 거고요. 3이 되고요. 한 번 또 돌죠. 그죠? 4가 되고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or 반복문 안에서는 그 입력을 3번 해서 그 입력된 값을 누적하는 식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수 있어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죠. 얘도 이렇게 해서 i가 있고요. 조건을 물어봅니다. i가 3 이하니라고 그냥 아예 써버릴게요. 그런 다음에 sum이 있죠. sum이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부터 보죠. 변수를 선언만 했고요. a라는 변수도 있네요. a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뭐 그렇게 3개밖에 안 더하니까요. 자, a라는 변수도 선언했고요. 그리고 i라는 변수 선언했고요. sum이라는 변수에 0을 넣었어요. 넣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할까요? 자, 프린트 한 다음에 입력이라고 프린트 하래요. 그럼 입력 땡땡 한 다음 옆에 커서 깜빡깜빡거리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밑에 내려와서 입력을 하는데 내가 입력을 5라고 쓰고 엔터를 탕 쳤다고 가정하면 a라는 요 변수에 5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적을 하는 거죠. 얘는 sum은 sum 플러스 a하고 똑같은 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sum은 원래 0이 있었는데 a 값을 누적을 하게 된 거죠. 0 더하기 5 해가지고요. 됐죠? 올라가는 순간 i가 1로 증가됩니다. i가 원래 없었죠? i가 없었어요. 1이었구나. i가 1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2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자, 입력 땡땡 하고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10을 입력했다라고 가정할게요.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탕 치면 기존에 있던 얘는 없어지면서 10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덮어쓰기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합계를 구합니다. 합계를 구하면 기존에 있던 5에다가 더하기 10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다시 올라가면서 i는 3으로 바뀝니다. 3이 3 이하니 참이잖아요. 얘도 참이었고요. 얘도 참이었어요. 됐죠? 참이니까 밑에를 수행하게 되고요. 입력 땡땡 깜빡깜빡거리고 그 다음에 입력할 때 내가 3 입력했어요. 3이라고 입력하는 순간 여기에 3이 들어가게 됩니다. sum은 기존에 있던 여기다가 누적하는 거죠. 얘를. 그러니까 5 더하기 10 더하기 3 이렇게 담게 되고요. sum에다 담게 되고요. 그러니까 총 18이죠. 그죠? 담고 나서 올라가는 순간 4가 됩니다. 4는 3 이하니라는 그 질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니까 벗어나서 프린트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합계는 한 다음에 여기다가 sum에 있는 이 값 18이었죠? 18 이렇게 인쇄하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면 됩니다. 네, 다음요. 자, 다음 4번째 예제입니다. 자, 얘는 1부터 n까지 합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소스는 0부터라고 지금 돼 있어요.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여드리죠, 뭐. 자, 일단 보죠. 변수를 선언했어요. 이 문제 자체가 뭐냐면 내가 뭘 입력받아요. 내가 5를 입력받았다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이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인데, 이 소스는 0부터라고 지금 돼 있어요. 별 의미 없죠. 0이라는 건 뭐 더해봤자 그냥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 경우를 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변수가 정수가 들어가는 변수 i와 n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한다고 가정할까요? i가 n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할까요? 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고요. 그리고 토털을 써놓을까요? 합계니까요. 잘 되는지를 봐야죠. 자, 일단 선언만 해놓은 상태고 토털엔 0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값이니까 그냥 위에다 적을게요. 별 의미 없습니다. 내가 기억하려고 적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출력합니다. 0부터 n까지의 덧셈, n을 입력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깜빡깜빡거리면 제가 입력을 하는데 5라고 치고 엔터를 탕 쳤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5라는 이 주소, 이 변수의 주소를 찾아가서 여기다 5를 담는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i는 0부터 시작합니다. i가 0입니다. 당연히 0은 0이죠. 그죠? 0이 n 플러스, 여기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우린 6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0이 i가 6보다 작니라고 물었다고 가정을 하죠. 당연히 참입니다. 참이니까 밑에를 수행하게 되죠. 그죠? 토털은 0에다가 i를 더한대요. 그러니까 0이에요. 별 의미 없어요. 그죠?
토털은 한번 그냥 헛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1 쓰면 1부터 시작할 건데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이 반복문 자체가 두 줄이 아니고 한 줄이에요. 한 줄이니까 중괄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올라간다고 가정해야죠. 올라가면 얘를 먼저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이 되고요. 그리고 1이 6보다 작니? 예, 맞습니다. 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0 더하기 1,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니까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2가 되고요. 또 참이에요. 2는 6보다 작으니까. 그럼 1 더하기 2가 되고요. 얘가 3이고요. 참이 돼요.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3 입력했다고 할 걸 그랬나? 더 쓸게요. 자, 4인 경우에도 참입니다. 참.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자, 5예요. 5가 됐고요. 5가 6보다 작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참이죠. 그죠? 5가 되고요. 얘도 당연히 참입니다. 참이니까 5까지 더한 결과가 나옵니다. 0부터 쭉 시작해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또 올라가서 얘가 6이 됩니다. 6이 6보다 작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안 작죠. 거짓말이 되면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0부터 우리 5를 입력했으니까 5까지 덧셈 결과는 1부터 5까지 더한 그 결과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결과가 뭘까요? 자, 요렇게도 오고요. 요렇게도 오니까 당연히 15가 되나요? 15가 되겠네요.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 흐름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상에서 이제 얘네들이 가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결과값을 물어보기도 하겠지만. 근데 만약 1부터라면 i 대신에 1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를 헛돌진 않죠. 얘만 그냥 포한 다음에 i는 1부터 i는 n 플러스 1 하고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만 바꿔도 그냥 처음부터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요 과정이 없어지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그냥 계속 누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얘를 i 한 다음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사람들에 따라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울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분석하는 거를 잘 못 따라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포문에서 i가 1부터 i는 5를 입력했다고 할까? 잠깐만요. 제가 지울게요. 자, 지웠어요. n이라고 써야 되는데 n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i 뿔뿔이라고 쓸게요. 자, 이번엔 여기서 우리가 입력하는 거는 이번엔 3을 입력한다고 할게요. 자, i가 있고요. n이 있고요. 그리고 쭉 있고요. 그리고 질문은 i가 n 이하니? 라는 질문이고요. 토털이 있다고 할게요. 토탈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토탈은 원래 0이 초기화 돼 있고요. 변수는 선언만 했고요. 자, 이건 1부터라고 이제 가정하죠. 1부터 n까지의 덧셈 n을 입력하고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번엔 3을 입력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3이 들어갔어요. 자, i는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닙니다. 요거라고 가정할 겁니다. 자, i는 1부터 시작합니다. 자, 1이 3이라고 쓸게요. 1이 3 이하니 참입니다. 참이니까 0에다가 1을 더해서 1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 올라와서 i는 2가 됩니다. 자, 2가 3 이하니 참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올라가서 얘가 3이 됩니다. 3이 3 이하니 참입니다.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까지 됩니다. 그런 다음 또 올라가서 얘가 4가 됩니다. 4가 3 이하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면 빠져나오게 되고 1부터라고 할게요. 1부터 3까지 덧셈 결과는 6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네. 이해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2번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해 안 되시면 질문 남기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다음요. 자, 다음 다중포문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중첩 while과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얘도 중첩 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중포. 자, 포문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걸 먼저 실행하게 되겠죠? 조건이 참이면 밑에 내려가게 되고요. 얘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참일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가 실행하고 또 올라가서 또 참인 경우에는 또 얘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다중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리즘 도형상으로는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문을 만나고 내려가서 또 다시 포문을 만나고 계속 실행하다가 이 조건이 거짓말이 되면 빠져나가게 되고 실행한 다음 다시 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다중포문입니다. 네, 다음요.
자, 다중포문 예제입니다. 자, 뭐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얘기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출력 결과를 적으세요라고 할 때도 있고요. 가로를 뭐 채우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데 가로 채우는 건 안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적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해하자는 거죠. 이 다중포문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 반복이 되는지 그걸 한번 흐름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변수는 두 개가 있습니다. i하고 j가 있습니다. 흐름을 분석하기에는 가장 좋은 코드예요. 자, 일단 보죠.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그릴게요. 잘 그리지 못하지만 i랑 j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일단 선언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정수가 들어가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i가 일단 0이에요. 얘를 실행하겠죠? 0.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거죠. 0이 3보다 작니? 네, 작아요. 작으니까 밑에를 수행하게 되겠죠? 현재 i는 0. 됐죠? 뭐 별표 물론 있어요. 근데 제가 안 쓴 것 뿐입니다. 자, 줄바꿈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고요. 자, 이제 시작됩니다. j를 만납니다. j를 만나서 j가 지금 현재 0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만납니다. 0이 2보다 작니? 작아요. 작으니까 현재 j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상태로 j가 1이 됩니다. 1이 2보다 작니? 네, 참입니다. 참이니까 현재 j는 1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올라가서 j가 2가 됩니다. 2가 된 상태에서는 2가 2보다 작니? 아니에요. 안 작아요. 안 작으니까 벗어나고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0이었다가 0, 1, 2 이렇게 인쇄가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현재 j는 2 이렇게 인쇄가 됐다라는 얘기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순간 이제 i는 0에서 1로 바뀝니다. 자, 1이 3보다 작니? 참이에요. 참이기 때문에 현재 i는 1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j는 다시 초기화 된다라는 거예요. j가 아까 3인 상태로 끝났었는데요. j가 이제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0, 1,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뭐 j는 요 위를 반복한다는 거죠. 요 위를 0, 1, 2 이렇게 반복하고 j가 3이 되는 순간 3은 2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다시 벗어나서 올라가서 얘가 2가 된다는 거죠. 2가 된 상태에서 2가 3보다 작니? 참이거든요. 참이니까 또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현재 i는 2 이렇게 써지고 그 밑에는 또 0, 1, 2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i가 3이 되겠죠? 3이 3보다 작니? 아니니까 끝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런 흐름도 분석할 수 있으면 성공이죠. 성공입니다. 됐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 코드가 좀 길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필기 시험에서는 긴 코드를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뭐 풀어야 될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짧게 아마 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다음요. 자, 다중폼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얘는 제어 문자가 있는데 t가 있어요. t라는 게 탭이거든요. 탭은 키보드상에 캡슐락키 있죠? 캡슐락키 바로 위에 탭이라고 있는데 일정 간격을 이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워드 치면 워드 작업을 할 때 탭을 누르면 8칸씩 이렇게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간격 이동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한 행에 3개를 출력하고 줄을 바꿔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반복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거죠. 자, i가 또 있어요. i가 있고요. 흐름만 간단히 볼까요? 흐름만 보면 i가 1인 상태예요. i가 1인 상태고 1이 2보다 작거나 같니? 참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얘를 반복하게 돼요. 어떻게 반복하냐면 얘가 1이고요. 1이 3보다 작거나 같니? 당연히 참이니까 밑에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수행하고 이건 좀 이따가 하고요. 수행하고 이제 여기서 반복하는 거죠. 여기서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서 2가 되고 참이니까 또 얘를 수행하고 3 참이니까 또 얘를 수행하고 4가 되는 순간 벗어나고 됐습니까? 벗어나자마자 바로 줄바꿈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냐면 i는 %d가 얘죠. 그죠? i는 1, j는 1 하고 일정 간격 이동하고 그런 다음에 i는 1, 그 다음 2, i는 j는 생략할게요. 일정 간격 이동하고 1, 3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줄바꿈 엔터 해서 그 다음 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줄에 i가
올라가서 이제 2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이니까 또 내려와서 이 과정을 수행하는 거죠. 초기값이 j가 1부터 시작하니까 1, 2,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i는 2, j는 1, 일정 간격 이동. 그럼 2, 2 일정 간격 이동, 2, 3 한 다음에 엔터를 땅 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올라가서 i가 3이 되는 순간 3은 2 이하니? 라는 이 질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건 바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 흐름도와 이 분석표가 이해가 되시면 돼요. 알았어요? 자, 됐습니다. 다음요. 자, 다중포문 세 번째 예제입니다. 1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9구단 같은 경우가 그 반복문을 확인할 때 가장 좋거든요. 하기가. 이해하기도 편하실 거고. 그래서 9구단을 자꾸 넣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자, 일단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알고리즘 도형인데요. 프로그래밍 저희가 코딩 수업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라서 알고리즘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분석이 돼야 코딩도 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포문을 만났다고 가정을 합니다. 포문을 만났습니다. i가 1부터 9 이하일 때까지는 얘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큰 틀을 반복하게 됩니다. 1은 당연히 9 이하니까 밑에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하고 엔터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반복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i는 현재 1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j는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하는데요. 일단 9 이하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 곱하기 1, 1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9까지 수행을 하고 올라가게 되는 거고 i는 2가 되고 2는 9 이하니까 또 얘를 수행하게 되고 2단 한 다음 엔터를 치게 되고 그런 다음 또 여기서 j는 1부터 초기화되고 1부터 9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됐습니까? 이제 이게 이해된 상태에서 코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i하고 j를 선언했어요. 변수를 선언했고요. 똑같은 거죠. 이 도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형 그려놓고 코딩하는 분들도 많아요. i가 1부터 9 이하 참이니까 내려와서 1단이라고 출력합니다. 1단이라고 출력하고 엔터를 땅 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j가 이제 1부터 9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 곱하기 j 값은 1이잖아요. 1 한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해서 9번을 출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 끝났어요. 이제 얘가 10이 되는 순간은 10은 9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벗어나게 되고 i가 이제 2가 된다라는 거죠. 2를 입력받고 난 다음에 2단이라고 하고 줄바꿈 처리가 되고 여기서 또 2 곱하기 1은 그죠? 2 줄바꿈하고 2 곱하기 2는 그래서 2단을 또 완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 맨 마지막에 얘가 9가 됐다라고 가정하면 9단이라고 쓰고 j는 다시 1부터 9까지 되고 9 곱하기 1이잖아요. 그죠? 이 결과 자체가 9 곱하기 1의 결과를 여기다 쓰는 거죠. 9 곱하기 1은 9 곱하기 2는 뭐 18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9단까지 완료가 되고 i가 이제 10이 되는 거죠. 10이 9보다 작거나 같니?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처음에 있던 큼직한 포문을 벗어나게 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단부터 9단까지 출력이 완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포문이 나오면 포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직접 만들어라 이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런 흐름이 있구나. 저런 흐름도대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요. 자, 브레이크문입니다. 뭐 계속 했던 거예요. 브레이크는 깬다, 뭐 탈출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레이크 문장을 만나면 반복문을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컨티뉴문을 만나면은 야, 밑엔 수행하지 말고 그냥 처음으로 가.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while이나 do while이나 for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도 사용했었어요. 전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고요. 자,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빠져나올 때 사용하는데요.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 while 한 다음에 1이라는 게 뭐냐면 1이 뭐예요? 1은 true예요. true. T-R-U-E, true입니다. 0은요? false예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while 한 다음에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 조건이 1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무한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안 끝나. 그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if문을 지금 넣은 거예요. if문을 넣어가지고 x가 만약에 0보다 작니? 그러니까 음수가 됐어? 그러면 탈출해.
끝나게 되는 거죠. 끝나면서 반복 끝이라고 인쇄를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라는 그런 예제인 거예요. 예시입니다. 네, 다음요.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요겁니다. while도 마찬가지죠. continue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continue는 while 1이라고 하면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인데 만약에 음순이라고 물었어요. 음순이라고 물었는데 continue로 만약 음수예요. 그러면 continue를 만나요. 만나게 되면 다시 1로 가요. 이렇게. 됐죠? 뭐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반복으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겁니다. 더 진행하지 마. 요 밑에 혹시 반복문이 있다면 더 진행하지 말고 그냥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서 다시 수행해. 이런 겁니다. 뭐 언젠간 또 탈출하게 되겠죠. 그죠? 네. 뭐 그거는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소스를 보면 되는 거고, 지금은 continue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무한반복을 수행합니다. 무한반복을 수행하는데 if문을 만났습니다. 조건문을. 이 x라는 값이 양수면은 이게 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반복을 하겠죠. 근데 음수면요, 또 반복을 해요. 밑에를 수행하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라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반복이 끝나려면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경우는. 네, 됐습니다. 다음요. 분석을 좀 해보죠, 이제. 자, 이 코드입니다. 자, 브레이크와 while문에 대한 겁니다. while도 반복이고 포문도 반복입니다. 자, while은 참일 때만 반복하는 겁니다. 참일 때만 계속해서 반복을 수행합니다. 자, int 정수형으로 변수 두 개를 선언했고, sum이란 변수에는, 자, 이게 별 의미가 없어서 이제는 여기다 0이라고 쓸게요. 지금은요. num이라는 변수에는 1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 이제 무한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무한반복. 이게 무한반복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sum은 sum 플러스 num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해서 이 num의 값을 더하게 됩니다. 1 이렇게. 0 더하기 1 이렇게 하고요. 자, 얘가 5000보다 크냐라고 물었어요. 5000보다 크지 않죠. 당연히. 안 크니까 이제 num이 1 증가됩니다. 1 증가되니까 얘가 2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무한반복을 하라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얘는 1 더하기 2가 됩니다. num을 누적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요? 이 sum의 값이 계속 누적하고 있다가 이 sum에 있는 값이 갑자기 5000을 넘어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넘어가게 되면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탈출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sum에 있는 값을 출력하게 될 거고요. 이 num이 언제까지, 얘가 몇이 됐을 때,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얘가 몇이 됐을 때 도대체 5000을 초과하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num도 인쇄를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뭐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자,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줘야죠. 어떤 값이 나오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아까 그 문장 그대로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누르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5050이 됐을 때고요. 5050이 됐을 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um이 5050이면 5000을 초과하기 때문에 반복문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문을 만나게 돼서. 됐습니까? 이렇게 보여줄까요? 자, 근데 그게 언제냐? 5000을 초과하게 되는, 5050이 되는 이 순간이 num의 값은 몇이겠니? 그거를 구한 거예요. 그게 100이라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더하면 5050이거든요. 됐습니까? 자,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얘가 분석이 됩니다. 자, 그냥 포문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거라는 거예요. while문에서는 무한반복할 때 그냥 1 쓰면 돼요. do whil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포문에서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초기값 짱 하고 여기 조건 짱짱 세미콜론이죠. 그죠? 그 다음 증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쓰지 않는 거야. 않고 그냥 이렇게만 써버리면 얘는 그냥 무한반복이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요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된다는 거고요. 똑같아요. 소스는요. num을 계속해서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1 더했다가 1 증가된 거 2 더했다가 이걸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sum이 5050이 될 때까지.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놓치는 부분이 좀 있을 텐데, 한다면 그러면 이게 100이 아니라 101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쭉 더하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쭉 더하다가 100까지 더했을 때가 5050이 된 거거든요. 그 전엔 당연히 5000보다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100이 됐다라고 가정할까요? 100이 되고요.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 그 100을 누적했어요. 5050이 5000보다 크냐라고 물었어요. 참이니까 브레이크문을 만나요. 탈출하게 돼요.
탈출하게 되니까 이 넘은 1 증가되지 않은 상태로 탈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증가가 되지 않고 탈출했기 때문에 넘에는 100이 저장됐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얘가 물론 위에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위에 있으면 이상해지는 거죠. 네. 지금은 이렇게 코드를 분석하면 됩니다. 네, 다음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반복문 끝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if나 continue, break for 이거 다 써서 한번 이 코드를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5 이상의 값은 더할 거고요. 만약 999를 입력하면 반복문을 벗어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5 이상이면 더할 거예요. 알았죠? 5 이상이 아니면요. 안 더할 거예요. 안 더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A라는 게 있고 sum이라는 게 있습니다. A, 그리고 sum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딱 두 개만 쓰고 있어요. A가 있고요. sum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내려갑니다. 자, A에는 0이 담겨 있고요. sum에도 0이 담겨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이건 반복 전이라서 위에다 적었습니다. 무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값을 입력 땡땡 깜빡깜빡거리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입력을 합니다. 3을 입력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서 3이 들어갑니다. 자, 3이 5보다 작니? 네. 맞네요. 참이에요. continue 뭐라고요? 그냥 밑에 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위로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됐습니까? 누적하지 않고요. 값을 입력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5를 입력했다고 칠게요. 5. 자, 5가 5보다 작니? 안 작아요. 그럼 밑에 걸 수행하지 않죠? 다시 이 포를 만나요. 5가 999하고 같아? 아니에요. 내려왔어요. 누적합니다. 이제 0이었는데 5를 더했어요. 0 더하기 5 이렇게 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무한반복이죠. 값을 입력 땡땡 거리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10을 입력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10을 입력했어요. 자, 10이 5보다 작니? 안 작잖아요. 그러니까 컨티뉴를 만나지 않고 밑을 내려가요. 10하고 999하고 같니? 안 같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고 밑에를 해요. 밑에에서 0 더하기 5 더하기 10 이렇게 누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올라갑니다. 무한반복을 만났네요. 값을 입력 땡땡 거리고 있고요.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하는데 제가 이번엔 999를 입력했어요. 엔터를 탕 쳤어요. 999가 5 미만이니? 아니거든요. 999가 999랑 같니? 네, 참이에요. 자, 탈출하자. 탈출. 됐습니까? 그러면 입력된 값들의 합계는 sum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sum에 뭐가 담겨 있어요? 15가 담겨 있어요. 15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반복문은요, 정말 많이 쓰는 C 언어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while, do while, for, 뭐가 나올지 모르고요. break, continue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고 코딩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뭘 코딩을 해? 필기시험인데. 그 코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요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반복문 끝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